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IPO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PO가 뭡니까?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 영어 그대로 풀이하면은 최초의 공공 모집 정도 될 텐데, 시장에 이제 올라오면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죠. 비상장 회사가 비상장이다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자금을 모집해가지고 회사를 더 키우겠다, 키울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거래소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럼 상장 회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IPO라고 하죠. 일단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증권사 이제 IB 같은 데서 이제 상장하고 싶은 회사랑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거래소에 미팅을 먼저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거래소에서 사전 심사하고 그 다음에 심사 청구서라는 걸 냅니다. 내면 이제 3개월 걸려요. 3개월에서 심사하고 승인 나면은 바로 이제 증권신고서 제출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이제 IR 기업 설명회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을 정하는 수요 예측하고 그 다음에 청약해서 돈 받고 배분해주고 상장한다. 뭐 이런 절차입니다. 일정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수요 예측하고 공모 청약하고 납입하고 그 다음에 상장하고 이런 절차고요. 여기 보면 이제 증권신고서가 다트에 올라오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공고일이고, 이제 기업 설명회도 한다. 자, 이게 기업 설명, 이게 꿀인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IPO 시장에 처음 이제 알게 됐을 때, 기업 IR을 처음 가봤죠. 그때 한창 학생 때였는데, 어떻게 아름아름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기업 담당자들하고 한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이제 스테이크 썰면서, 회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이게 아주 크게 컬처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공한 삶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공짜 스테이크 먹고 싶어가지고 수업 째고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후질근하게 그냥 가면 안 들어보내주니까 양복 하나 빼입고 갔죠. 그 경험을 이제 학생 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변에다가 많이 추천해줬는데, 뭐 지금 업계에서 이제 IPO 시장 큰 손 된 친구 빼고는 아무도 안 갔다는 슬픈 경험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제 상장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주 매출과 구주 매출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느냐에 있는데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그냥 파는 주주만 바뀐 형태는 이제 구주 매출이라고 하고, 주식을 신규로 발행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이제 신주 매출이라고 합니다. 신주 매출은 회사에 자금 유입이 있고요. 구주 매출은 주주만 바뀌니까 자금 유입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주 매출은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기존 주주 거 떠안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최근에 공모를 했던 이제 카카오 게임스 케이스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공모 개요가 이렇게 나옵니다. 증권사 IB에서 보통 주관을 하는데, 보통 주관 회사가 한 개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여 3,200원이 되니까 대여는 이제 증권사 몇 개에서 이렇게 분담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 증권사가 보통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일 금액이 큰 게 한투죠. 그래서 메인 증권사 통해서 많이 이제 참여하시고요. 얼마 받고 싶은지 이제 써내고 수량도 써냅니다. 수량은 여기 나와 있죠. 얼마씩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공모 가격, 공모가 밴드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요새는 공모 시장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누구나 공모 주식을 다 받겠다고 쓰죠. 이거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을 거야 이렇게 쓰는데, 뭐 어차피 다 안 줍니다. 어쨌든 공모가는 이제 2만원에서 24,000원 밴드를 줬죠. 이 밴드는 증권사에서 이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회사들을 골라가지고 밸류를 비교해서 매기고 얼마를 받고 싶은지 대충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제공한 겁니다. 이 경우 보면 카카오 게임즈를 비교 대상으로 텐센트, 레디즈, 둘 다 중국의 게임사죠. 그리고 넷마블, NC소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평균 펄을 내보니까 35배. 35배 내가지고 주식수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29,950이 나왔는데, 할인을 뭐 한 20%에서 30% 매기니까 2만원에서 24,000원이 나왔다. 이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모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락업을 겁니다. 15일이나 한 달이나 3개월 혹은 6개월 해가지고 더 많이 받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 기간 동안 안 팔 거니까 나한테 좀 더 주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상장하는 입장에서는 큰 대어들이 이렇게 들고 있어줘야 가격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량을 많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은 조금 더 받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락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존 대주주들이 얼마나 이제 매도 제한이 걸리는가 이런 걸 또 참고를 하겠죠. 자, 이제 공모는 이제 일반 공모가 90%, 우리 사주가 10% 정도 썼습니다. 우리 사주는 이제 우선 배정이고요. 이제 열심히 일해준 우리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줘서 이제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 우리 사주 주고 나머지 90% 갖고 거기서 일반 투자자가 20%,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70%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기관 투자자가 뭔가요?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그냥 일반 법인들이 아니고 이제
증권업계 회사들이죠. 보면은 금융투자회사, 뭐 집합투자기구, 증권사, 운용사, 국민연금, 노정사업본부, 등등등 이런 회사들이죠. 자, 그리고 여기 기관 투자자 보면은 기관 투자자에 여기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하이힐드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하이힐드 고이율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이거는 이제 펀드마다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그 펀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한번 다뤄볼 텐데요. 또 보통 비우량 채권이나 뭐 코넥스 주식 이런 거를 갖고 있든가 아니면 뭐 벤처 기업에 대한 뭐 투자가 뭐 있든가 이런 걸로 이제 공모주에서 이득을 주는 겁니다. 자, 이건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할 때 이제 수요 예측을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근데 불성실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나중에 했는데 청약 안 한다든가 뭐 의무 보유 안 지킨다든가 뭐 가짜로 작성한다든가 이런 친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에게는 이제 증권사들이 페널티를 줘요. 6개월 내지 플러스 알파. 그래서 뭐 많게는 24개월까지도. 해가지고 너네 이제 이번에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우리 증권사 통해서 하는 거 다음에 못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은 이루어집니다. 자, 수요 예측이 됐습니다. 아까 밴드가 2만원에서 24,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내 기관 투자들은 여기 운용사분들이 많이 쓰셨고요. 외국 기관 투자들도 이제 뭐 적당히 많이 쓰셨어요. 거래 실적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썼네요. 자, 그리고 가격은 24,000원. A죠? 100%. 24,000원에는 총합으로는 많이 안 썼고 그 이상의 대부분 썼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위로 해도 공모를 해도 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피력하셨어요. 엄청 인기가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락업은 참여한 분들이 뭐 55%가 나는 뭐 락업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이 한 달에서 석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이렇게 한 달에서 석 달 락업이 많은 건 아까 6개월에 대부분 이제 기존 주주들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공모가는 24,000원에 완성이 됐고요. 공모가 밴드 상단이었죠. 그 다음에 그 돈을 이제 모집해서 운용자금과 뭐 인수하는데 쓰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요 예측을 하면 비상장 사이트 같은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보면 이제 기관 경쟁률이 이제 수요 예측의 경쟁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대부분 뭐 1000대 1 기본 넘어갑니다. 요새는 워낙 돈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관 수요 예측이 1000대 1 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이런데 보면 가끔 이렇게 되게 미진한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100도 안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기관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가 형성이 되었는데 공모가가 거의 하단 근방에 형성이 됐습니다. 하단이 됐죠. 자, 수요 예측 끝났으면 이제 청약 신청 받아야죠. 우리 사주 청약 받고, 기관 받고, 일반 받고, 이렇게 해서 청약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배정되면 상장일 나오고요. 이때 상장되고,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들을 신청하시려면은 이제 해당 증권사에 계좌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청약 뭐 첫날 혹은 뭐 청약 전날까지 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자세한 거는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배분이 됐고 이제 상장 당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공모가가 정해졌는데 공모가가 이제 상장이 되기 전에 시초가를 한 번 더 결정합니다. 시초가는 공모가가 있었으면 공모가의 90%에서 200%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령 10,000원이었다고 치면 9,000원에서 20,000원까지 결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시초가가 동시효과에서 결정이 되고 장이 딱 9시에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그냥 일반 주식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변동폭 내에서 움직이고 장 마감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공모 발행시장, 그래서 이렇게 유통시장으로 왔습니다. 유통시장으로 올 때 이 과정에서 좀 버블이 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들 많이 들어보시는 게 따상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따블의 상한가라는 뜻이죠. 여기서 따블 200% 낮고 30% 낮다. 그래서 뭐 SK바이오팜 같은 거 최근에 대박 났다고 언론에서 뉴스 보셨을 겁니다. 따상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모가 돼서 시초가 형성돼서 이제 상장이 딱 되면은 여기서 내가 받았을 때 팔 건지 아니면 뭐 더 들고 갈 건지, 더 떨어지면 과대납보를 도해서 살 건지, 그래서 뭐 다시 팔 건지 뭐 이런 거는 알아서 결정하시는 거죠. 네,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뭐 프로세스는 이렇고요. 이제 개인이 공모주 청약하는 것이 왜 불리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배정 물량 보시면은 70% 기관이고 개인 20%밖에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배정 물량 자체가 적죠. 근데 이제 나중에 청약된 내용을 보니까 청약하시는 걸 보면은 기관들은 그냥 뭐 할 만큼 했는데 개인들은 건수가 어마무시합니다.
뭐 이거는 뭐 박 터지는 거죠. 기사 보면 카카오게임즈 1억 놓는데 뭐 5주 받았다. 뭐 24,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12만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게 있는데요. 증거금이죠. 우리 사주 청약하시는 분들은 100% 증거금 내셔야 되고, 기관은 0%인데 일반 투자자는 50% 내야 됩니다. 뭐 기관은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에다가 이제 내가 받고 싶은 수량 있으면 이제 어떤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의 50%를 계좌에 넣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일반 공모 대상이 320만 주였을 거예요. 320만 주면은 대충 계산하면 한 760억 되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이니까 380억. 내가 풀로 넣겠다고 욕심을 내면 380억을 구해와서 넣는 거죠. 근데 넣는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이게 명동사채로 단기로 끌어와가지고 많이들 하셔요. 왜냐면 단기간 넣었다가 안 되면 다시 빼가지고 갚으면 되니까. 근데 뭐 나면 대박이고. 그래서 어쨌든 일반인들은 그런 영역이 안 되실 테니까 푼돈을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일반인들 넣은 푼돈이 같은 조건이냐? 아니죠. 왜냐면은 증권사들마다 우대 고객이 있거든요. 우리 VIP 형님들. 다르죠. 올라갈수록 많아지죠. 같은 조건에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개인들은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럼 개인들은 공모주를 못하는 거냐? 기관 투자자 그들만의 리그이냐?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예전에 만들어준 게 있죠. 이게 예전에 아까 잠깐 봤던 이제 고위험 투자 신탁, 이른바 하이힐드 펀드, 벤처 펀드입니다. 아까 어느 정도 요건을 맞추면 해당 펀드들을 하이힐드 펀드나 벤처 펀드를 규정을 해주고 공모주에서 약간의 이득을 준다고 했죠. 보겠습니다. 국내 채권 좀 담고 이제 비우량 채권, 뭐 약간 부실한 채권들을 좀 담아주면, 그리고 여기는 코넥스 주식까지 담아주면 이제 공모주에 우선 배정을 준다. 이게 하이힐드 요건이 10%고요. 코넥스는 이제 그거의 절반인 5%. 그래서 공모주를 하면은 이렇게 10%는 하이힐드한테 선배정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받으려고 이제 하이힐드 펀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벤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긴 한데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무려 30%의 공모주의 선배정 혜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한때 엄청 인기였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애매해진 게 하이힐드 펀드가 일단 20년 12월이 되면은 이제 만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우대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9월인데 정부에서 이걸 딱히 어떻게 한다 말이 없어요. 뭐 연기되면은 연기되는 건데 그 연기가 됐다고 발표가 나오면은 공모주에 관심이 많으시면 뭐 이런 펀드를 해서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코스닥 벤처 펀드는 24년까지 열려있죠? 열려있는데 이 상품들 대부분 다 사모운용사들에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 언론에서 사모펀드 이미지 안 좋죠? 그러니까 뭐 괜찮은 펀드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투자를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뭐 이런 방법으로도 공모주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나는 그래도 이 핫한 비상장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38이라는 사이트 대표적인 이제 장외 주식 거래 사이트인데 이런데 가서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 보면은 최근자 가격인데 다 75,000원이에요. 75,000원이면은 뭐 따상 시작이죠. 그러니까 따상으로 사라고 버블인데 24,000원짜리 따상으로 사라는 건데 안 사죠? 최근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심사 청구 한 석 달 걸렸는데 여기서 심사 청구 되는 기간에 청구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냅다 올랐어요. 이렇게 그냥 버블이죠. 그냥 공모가는 24,000원이 됐으니까.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버블이 낄 환경이 되게 높다.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사면은 손해볼 가능성이 뭐 농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공모주 타임라인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미 주가가 엄청 올라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이전이거나 여기거나 아니 여기서 버블이 안 꼈다면 여기거나 이런 데서 장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정말 관심이 많다면. 근데 이게 어렵죠. 일단 목도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벤처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정보 구하기 힘들고 돈 한번 묶이면 이거 부동산 되거든요. 아무튼 뭐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다. 자, 마무리로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뭐 공모 청약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계좌를 일단 청약 첫날 혹은 시작 전날까지 증권사 요건 따라서 그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청약 전에 기관들이 먼저 수요 예측을 하니까 수요 예측 결과를 찾아본다. 이게 흥하면은 공모도 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약은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개인은 증거금융률이 50%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목돈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공모를 받았다면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첫날 시초가가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팔지 안 팔지는 내가 결정해서 대응한다. 여기까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공모주는 이제 개인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래도 공모주 시장에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운용사의 하이힐드 펀드나 코스닥 벤처 펀드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것도 뭐 내키지 않는다면 장외 주식시장에서 직접 거래를 하지만 하이 리스크가 존재한다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IPO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